현재 유럽에서 한국이 우크라 측에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와중에 영국에서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중으로 황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기 제공권도 황당한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빼먹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영국은 한국의 원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을 맡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덤핑 논란을 비롯해서 지나치게 저가로 수주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영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노렸는지 한국에 대해서 느닷없는 원전 건설을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실제 유럽에서는 한국의 원전 건설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면서도 한국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역시 유럽연합을 탈퇴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습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막상 한국의 원전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이 복수의 국가로부터 등장했기 때문이죠. 실제 유럽의 원전 핵심이라 여겨졌던 프랑스 EDF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랑스의 원전 건설사 EDF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메인 스폰서로 나설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국책 사업이 유럽을 독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매우 실망스러웠고 한국의 원전이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G7 주요 국가들은 치솟는 전기요금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친환경보다 원전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죠. 유럽연합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 공급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고집하며 콧대 높게 굴던 유럽이 막상 저비용 고효율로 돌아서며 원전 전문가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히 영국에서 한국에 긴급 방문한 것이 드러났으며 한국의 원전을 발주하고 싶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 한국 원전을 착수하려고 하며 이것이 한국 원전의 유럽 시장 확대가 될 수도 있다지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원전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 유럽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봤다고 하는데 프랑스와 매우 차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원전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비용과 납기로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 원자력 발전소는 무려 2031년 완공 예정이며 비용도 30조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정보다 10년이나 늦게 공기가 길어졌고 여러가지 이유로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반대로 체코에서 들려온 한국의 원전 수주 소식과 세부 내용은 영국을 충분히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는지 한국에서는 영국이 내민 제안서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에서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프랑스와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 공급 체계가 단일 국가 내부에서 해결해 시스템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원전 같은 경우 프랑스 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연결되어 일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두산을 비롯해서 한수원 등 여러 기업이 모두 한국에서 단일 프로세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프랑스 원전은 영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기타 국가에서도 수년간 고장나 있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여러 국가가 개입되어 있으니 원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같이 서방의 제재도 받지 않아 부품 수급이 훨씬 원활하니 일 처리가 당연히 빠르며 이 가운데 유일하게 체코에 5년 내에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되는 업체로 분류되면서 단연 뛰어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러시아가 스스로 자폭하면서 원전 시장에서 밀려나 한국이 올라온 셈이고 프랑스는 애초에 한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 상대이니 앞으로 원전 시장에서 계속 밀려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고리 3, 4, 5기 건설 단가는 프랑스에서 최근 지어진 원전들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여기에 공사기간으로 치면 한국은 원전 공사기간을 60개월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메인 기기를 비롯한 주요 기자재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국내에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의 각종 중공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기업들이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원전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한국에 밀집해 있다고 전하면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원전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해 프랑스와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격이 절반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이 제살 깎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 프랑스의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가격차는 실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TSMC가 낮은 인건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학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세계 반도체 1위가 되었듯이
한국의 원전 역시 한국 특유의 원스톱 시스템 체계가 작동하니 따라올 수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한국 컨소시엄은 주기기 제작, 설계, 연료 공급,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 논의된 대로 단일국적으로 이뤄져 있어 협업이 매우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컨소시엄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데 왜냐하면 다국적 협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한국은 이미 여러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고 대표적으로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이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의 원전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에 방문해서 영국의 원전과 협력을 하여 한국이 건설하도록 도와달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의 고위 관계자는 영국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일단 영국의 원전 사업에서 일본 히타치가 2012년부터 원전 사업을 개발을 했다가 2021년 백지화했던 것이 있으며 일본의 도시바 역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법인 뉴젠을 청산해버리는 사태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도시바는 원전 사업에 올인했다가 영국 등으로 인해 7조 원 이상의 누적 손실을 보는 등 문제가 발생했죠. 따라서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계속된 영국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니 꺼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영국은 결정적으로 최근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급기야 영국에서는 약 8년이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간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독일의 RCH-155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며 뒤통수를 친 상황인데요. 독일이 개발한 원격 조정 곡사포로 영국의 차기 자주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택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하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주포이기에 독일 쪽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별도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독일 RCH-155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8년간이나 영국 당국의 요구사항과 개조를 통해 K9A2형을 납품하겠다 노력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상황으로 영국의 황당한 횡보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죠. 영국 정부에서 제3자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당연히 K9A2 자주포가 선정됐을 겁니다. 노르웨이가 그랬으며 기타 동유럽 국가들이 가성비나 성능 면에서 K9이 최고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하듯 유럽산을 계속 고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K방산을 터부시하는 프랑스, 영국, 독일의 행보입니다. 북유럽 국가들과 동유럽에서 이미 K9을 들여와 훌륭하게 활용하며 K9 클럽을 결성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영내 조달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시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와는 반대로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영국을 망연자실하겠다는데요. 실제 영국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고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지는 국면인데요. 우선 유럽 현지 군사 채널에서는 현재 영국에서는 K9보다 최대 10배가 비싸게 RCH-155를 구매해야 합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초에 독일 자주포는 비용이 약 170억 원 정도로 K9의 3배 이상 비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영내 조달 등을 이유로 영국은 독일 생산을 택했다는 말인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3,400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 K9보다 최대 10배 이상 대당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인데요. 독일의 RCH-155는 여러 모듈로 조립이 돼야 하며 생산하는데 훨씬 긴 로드 타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비용과 생산 시간이 더해지며 여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유럽 코스트가 반영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유의 빠른 생산이 가능한 것은 한국 군에 끊임없이 방산을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량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만들어내는 노하우가 누적이 됩니다. 방산의 요구가 왔을 때 한 달에 2배 이상 캐파를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기본 한국보다 생산이 비교도 안되게 느리고 가격까지 비싼 상태이죠. 이러다 보니 영국 현지에서는 K9이 여러가지로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K9 정비창을 유럽 현지에 세우거나 빠른 피드백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계에서는 제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할지라도 수적 우위가 있으면 상대가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K9은 전세계 최고 점유율을 보이는 우수한 품질의 자주포인데 영국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9을 3배수 더 주문하고 5년 이상 빨리 받는 것보다 더 나은 방산이 뭐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8년이나 한국을 속이 타들어가게 했는데 결국 인과응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영국에서 한국에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신 국가만의 이득을 위해서 간만 보다가 한국을 매우 곤란한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며 다시 프랑스 원전을 찾거나 독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원정권은 한국의 비교도 안 되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바지가랑이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영국 원전에서 엄청난 손해만 보고 돌아온 상황이 연출된 모습이 나왔으며, 영국의 반복되는 신뢰할 수 없는 장면 등으로 결국 영국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은 호구를 잡는 심정으로 왔을 수 있다며 충분한 원전 사안 내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시장 확대는 좋은 일이지만 이면에 도사리는 위험도 있다는 것이며 영국이기에 의심이 더 드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